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뉴스 특징주 2부 시간으로서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요, 금일 나왔던 리포터들인데요. 한 뭐 10개 종목이 되는데, 종목 하나 보면요, 위에 있는 3개 종목, 그러니까는 RFHIC, 오일솔루션, 서진시스템, 요 3개는 5G 통신장비 업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첨보는 2차전지죠. 2차전지 최근에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보고서가 2차전지가 꼭 첨보가 아니라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루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마케팅 계절적 성수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죠?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 3박자 갖춘 종목에서 하락장에는 이런 종목이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성수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위주익도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왔던 그런 보고서들인데, 오늘 나온 것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RFHC죠. 5G 기지국 소재 글로벌 과점기업 집중 수혜 예상에서 나왔죠. 신한금융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 5G 통신용 무선 주파수예요. RF가 무선 주파수 트랜지스터 소재 글로벌 과점 기업이라며 성장하는 시장에서 집중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죠. 연간 예상 매출액이 내년에는 한 2,656억이에요. 올해가 1,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2배 이상 좋아지죠. 얘네들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지 좋아지고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RFHC가요. 그동안에 이제 실리콘 기반한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5G가 되면서 지라칼륨이죠. 지라칼륨 트랜지스터로 바뀌고 있다. 주로 얘네들이 지라칼륨을 주로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다. 그래서 수혜가 크게 집중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은 삼성과 화웨이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내년 두 기업이 공급할 중국과 일본, 인도 기지국이 총 90만 대로 이 중 13만 대의 RFH 제품이 들어갈 걸로 추정된다. 내후년에는 22만 대, 2020에는 30만 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아까 말한 또 5G에서 서진 시스템이죠. 3분기 최대 실적 갱신 전망이죠. 10일 서진 시스템에 대해 3분기 최대 실적 갱신이 전망되며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걸로 본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1,117억인데고 영업이익이 180억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77%가 증가할 거란 얘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오일솔루션도 했는데 오일솔루션은 뭡니까? 오늘 무상증자죠. 유상증자가 한 10%, 한 9점 몇 프로 정도 하고 그리고 무상증자가 한 25% 정도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죠. 이게 이제 RFHC 이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 채택 증거로 실적 공개. 이것도 2일 날에도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RFHC에 대해서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 얘기는 우리가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는 뭐다?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를 끌다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은 사서 조금 기다리면은 수익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5G 한번 볼까요? 먼저 오일솔루션. 오늘 오일솔루션 아까 말한 대로 유무상 증자 발표로 인해서 한 3,200원, 한 5.8% 하락했네요. 그죠? 근데 뭐 수급적으로는 그렇죠? 거래량도 오늘 55만 주, 전일 17만 주 그래 됐는데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하락폭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 접근을 해달라서 다른 5G가 동반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일솔루션도 요번에
금일, 악재, 그러니까는 유무상 증자는 단발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그렇죠? 오늘 서진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보고서가 나오니까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6.9%, 1,700원 돈 26,200원.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들이 16만 주, 13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100만 주 넘었네요. 전일 30만 주였는데, 자, 이런 관점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가지는 않는다. 하루가 7%, 8% 떠도 따라가지 않는데 어제도 한 3.9%. 그럼 어제 오늘 뜬 것만 해도 10%가 넘게 떴죠. 그런 종목 따라가면은 요즘은 낭패보기 십상이다. 연속성이 떨어진다. 시장이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틀째 따라가도 됩니다. 첫날 뜨는 거 확인하고 이틀째 따라가도 되는데 지금같이 약세장이나 혼조장에서는 따라가면은 낭패를 본다 했어요. 일단은 서진 시스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타이밍을 잡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RFHIC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말한 4만 3천원, 4천원대를 돌파했죠.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140만 주. 그죠? 크게 되면서 돌파하는 모습은 의미는 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차피 재료는 엄청납니다. 실적도 내년, 내후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재료보다 뭐가 앞선다? 수급이 앞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 봤을 때 일반적으로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 21선을 개파락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9월 30날. 그리고 오늘 그걸 다시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될 때는 21선 맞고 빠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21선 위에서 안착을 하느냐, 다시 되밀려 보면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팔라고 했는데 못 팔고 아차 싶었는데 덜컥 주저앉으면서 9월 30날 저가 4만원도 깨고 내려가는 상당히 심동 국면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43,000원입니다. 그러면 43,000원 깨느냐 안 깨느냐 유지해 주느냐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매매 기준 가격을 43,000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오늘 분봉 볼까요? 예, 분봉에 보면은 조금 또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약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준가를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단기 매매적으로 접근을 해달라. 자, 지금 5G 종목들 시장에서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거는 사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수익이 온전하게 다 내 거가 되지만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겁니다. 주식 자체가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리스크를 더 크게 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5G는 단기 매매만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볼까요? 첨보죠? 하반기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죠. 생산 능력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첨보가요, 2007년도 설립돼서 전자라든지, 그러니까 LCD든지 OLED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집중하는 거죠, 첨보는. 그리고 이제 의약품도 하는데 2차 전지입니다. 내년부터 750톤 규모의 캐파 증설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 등 비용 절감 시도로 수익성 개선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죠. 자, 에코프로 BM이요. 오늘 2,200원 상승해서 49,000원, 거의 5만원대죠. 자, 이 종목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적도 나쁘고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언급했던 것이 이때죠. 이틀째 하락을 안 하고 양봉이 나오는 형태를 보면서 일단 가격대를 보고 매수를 해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 했는데 한번 그걸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제도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뜨고 오늘도 상승,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다.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현대차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것은 실적 발표하면은 하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없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롬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쁩니다. 주가가 그래서 빠졌다 올라갔다 반복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전후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단순히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는 저거죠. 가격대 보고 어차피 2차 전지 전기차는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가격을 보고 이 정도 연중 최저 수준이면은 살만하다 해서 내가 매수할 물량이 20, 30%만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사서 조금 뭐 번전이나 뭐 손해나 조금 이익이나마 그럴 부분인데요. 뭐 내일 정도 올라오면은 한 번 정도 처분하고 다시 요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모습. 오늘도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죠. 오늘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예, 21만 주네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상승세가 이어지면 5만원 이상에서 한번 물량을 줄여주고 다시 매수 관점을 노리자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 마케팅이죠. 계절적 성수기에 3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전망 하나 증권이에요. 이거 에코프로는 에코 마케팅은 계속 말씀드렸죠.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 중이다. 이 회사가요. 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광고 노출을 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업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3년 이상 장기 거래 광고주들이 한 65%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광고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10월 초순에. 자, 한번 에코 마케팅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어제 한 8%, 아주 의미 있는 거래도 상당히 35만 주, 그 전에 뜨기 전에 7만 주였다가 거래가 한 3배 이상 늘면서 주가가 8%, 3%, 그쵸? 뭐 이제 내일 정도 가면 또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 팔아줄 타이밍은 됐다. 지금 3일 연속 지속성 갖고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극히 드물다. 3일 정도 올라가면은 분명히 쉬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10% 이상 되면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낫다. 뭐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그 다음날 조정을 받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대세 상승이 아니고 혼조나 약세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성, 상승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관점 내일 한번 팔아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우리가 뭐 단기 관점은 5에서 10%, 중기는 한 10에서 20% 보니까는 뭐 충분히 지금 10% 이상 올라왔다. 내일 정도 떠주는 선에서 한번 이거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급사항도 12만 주 어저께 개인이 매도했다가 오늘 3만 6천 주에 그치네요. 그렇죠? 조금 매도가 좀 적어지는 물량을 봤을 때 일단 한 번은 조정은 단기적으로 들어올 국면이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은 이제 워닝 모터로즈 낸드 업황 턴어라운드 긍정적 하나금융투자죠. 어제도 이제 뭐 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져서 턴어라운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유지혁 스튜디오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차트 모양만 보고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지역은 저거죠. 예, 컨텐츠지만 이제 OTT 실시간 동영상이죠. 그것이 이제 국내도 실시하고 이제 외국 디즈니인데 들어오고 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하는 업체가 조금 수혜를 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 예, 이것도 어제 오늘 많이 떴네요.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해야겠죠. 수급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일단은 내일 이 종목도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팔았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아까 말한 이제 위지역은 뭐 아침에 우리가 테마해서 그동안 이제 하락한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 특징주에서 이제 언급했던 테마 중에서 그런 테마들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내용은 좋아요. 회사들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덱스터하고 그 두 종목 언급을 해드렸죠. 요 종목들은 관심은 갖는데 크게 큰 탄력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만 접근을 해달라. 그것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 받을 때 해달라.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약세일 때, 그래서 따라서 동반 하락할 때 매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항상 말씀드리면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방송하는데 힘이 되니까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